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한번 끊어서 앞에 건 날렸고, 일단 나사프 알라우부터 이제 다시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어, 알라우 쪽을 처음에 봤었는데, 나사프도 득점력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버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넘어갔던 거고, 알두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샤바부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으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경기도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뭐 나사프도 그렇고 알두하일도 성적이 이제 좋진 않거든요. 근데 득점은 좀 꾸준하고, 뭐 나사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릴날 상대로 뭐 두 골도 넣고, 뭐 2대 0에서 2대4로 역전당했던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오버를 보고, 트락토르는 지난번 뭐 5대0 대승을 거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점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알쇼르타 정도는 이겨줘야 되지 않나 홈에서. 그래서 홈승 봅니다. 뭐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락토르는 마에는 그래도 가볼 만한 스코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했던 걸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해드렸고, 자, 알가라파하고 아릴날. 뭐 아까는 뭐 얘기할 때도 이제 알가라파가 예전에는 좀 비볐던 적이 있긴 한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알가라파가 그래도 지난번 샤르자전 2대0으로 이기다 3대4로 역전 당한 거, 제가 그게 막판에 한번 봤었거든요. 진짜 뭐 극장골로 이제 진 거라서 그 경기 이후에 알슈르타 잡고, 근데 이제 알 아흘리 원정 가서 4실점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릴날은 최근 뭐 리그에서도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가 아릴날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릴날이 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기보다는 아릴날도 이제 뭐 알두하일전도 홈에서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고, 나사프전도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3대2로 이겼고, 알사드전도 이겼지만 결국 실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실점이 꾸준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배당 대비 아릴날이 갈만하냐라고 접근했을 때 배당이 너무 작긴 해요. 지금 뭐 3승 무패에 알가라파는 1승 2패, 득실도 당연히 차이 나긴 하는데 그 몸 상태가 불안전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아릴날은 뭐 그거보다 좀 더 안 좋긴 합니다. 지금 뭐 미드필더 사비치, 뭐 누네즈의 말콤까지 부상이기 때문에 주요 선수들이 좀 부상인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 대비 더 갈 이유가 없다. 차라리 이건 언오버로 가면 되는데 3.5를 줘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아릴날도 3.5 기준 두 번이나 오버였고, 알가라파도 3.5 기준 두 경기 다 오버였기 때문에 배당이 두 배가 넘으면 3.5 노리려 했는데 별로 배당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알가라파 3.5 프레임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배당이 비슷하면 3.5 프레임이냐 이제 아릴날 승이냐인데, 그래도 아릴날 승보다는 뭔가 3.5 프레임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이제 메인이죠, 메인. 해축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시간은 이제 뒤바뀐 겁니다. 제가 이제 아침을 묵느라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당긴 거고, 사스올로 2시 반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사스올로하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가 지금 일부러 크게 안 내고 있긴 하거든요. 요새 목이 조금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목을 쓴 건 아닌데 약간씩 좀 탁할 때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조용조용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제노아하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 홈에서 나름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최근에 1무 1패긴 한데 20년도 이후 전적들을 보면은 근소하게 앞서요. 최근에 아주 살짝 밀리긴 하지만, 그래서 상성은 큰 차이가 없고,
이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제노아하고 비교할 때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제노아가 지금 너무 못해요. 승점이 3점으로 꼴찌입니다. 그 안 좋다는 피오렌티나보다 더 안 좋습니다. 어제 피오렌티나 승을 봤지만 역시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배당도 어제 엄청 낮았잖아요.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뭐 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제노아가 3무 6패 4득점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스올로는 10골에 승점도 10점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이게 사스올로 홈이고 제노아는 또 물론 이제 홈보다는 원정이 좋긴 해요. 홈에선 무득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라르디가 지금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출전 여부가 완전 결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전을 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노아가 지금 결장이 없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그래도 제노아하고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자, 사스올로가 지난번 칼리알리전 이기면서 3경기 만에 승리를 했죠. 근데 사스올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에서 라치오도 잡고 뭐 인테르 원정도 지긴 했지만 골을 넣었었고 그러니까 로마전도 한 골 차로밖에 안 져서 생각보다 많은 점수 차로 진 적은 그 코모 원정 컵 대회밖에 없긴 합니다. 홈에서 나폴리전도 퇴장이 있었고 그래서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순위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왜 더 안 좋은 걸 기억하냐면 이 엠폴리전을 컵 대회 이기긴 했지만 그 지난 파르마 홈 경기 파르마가 퇴장을 당했거든요. 아마 전반 후반쯤이었나 아니면 후반 초반이었나. 이 퇴장당한 파르마 상대로도 결국 골을 못 넣었습니다. 전반의 초반이었네. 전반 끝날 때쯤이었네. 예.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PK를 놓쳤더라고. 추가 시간에. 그래서 결국 0대0으로 끝나고 그 다음 경기 토리노 선제골을 넣더니 첫 승 하나 했지만 역전패 당하고 또 지난번 크레모네전까지 0대2로 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물론 이제 나폴리전이나 토리노전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놓고 역전패 당한 게 좀 아쉽긴 한데 결국 아직도 1승이 없거든요. 다만 이 홈에서는 무득점이지만 원정은 그래도 토리노전, 나폴리전, 그리고 볼로냐전, 코모 일단 원정 모든 경기에 골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희망을 보고 있긴 한데 사스올로가 잘해요. 그 흐름상은 사스올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배당이 생각보다 저는 높게 줬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노아가 워낙 못하기 때문에 배당 후려칠 줄 알았거든요. 한 1.78 정도로. 그래서 배당 보고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뭐 홈으로 배당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연승하는 팀이나 너무 연패하는 팀은 결국엔 한번 부러지거나 아니면 그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제노아가 오늘이 그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원정에서 계속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역전패를 당해서 그렇지 토리노 나폴리 지난번에도 무득점이고 파르마 퇴장당한 상대로도 못 이겼네 하고 무조건 사스올로 갔다가는 위험하다. 느낌이 사스올로 승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제노아가 첫 승을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제노아 프렌 가야지 하고 갈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어제 피오렌티나를 보면서 느낀 게 피오렌티나도 아직 1승이 없기 때문에 홈이고 레체 정도는 잡아줘야지 했는데 막상 경기하니까 졌거든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보다는 배당이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스올로 제노아는 승부패 다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갈 거면은 차라리 배당 대비 한 오버 정도만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제노아가 7점을 하면서 뭐 이기든 아니면 사스올로가 예전에 이제 우디네세나
지난번 칼리알리전처럼 멀티골 이상 넣으면서 이기든. 그래서 배당 대비 오버만 노려볼 만하지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라치오 칼리알리 가도록 할게요. 자, 좀 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이 순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13위 14위인데 라치오 같은 경우 승점이 3점 앞서고 있거든요. 득실도 당연히 칼리알리보다 좋고, 뭐 홈에서 득실도 괜찮고, 근데 칼리알리도 나름 원정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라치오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상들이 좀 있어요. 뭐 미드필더의 부상도 있고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있고, 특히 수비 이제 누노 타바레스의 부상, 그리고 공격에는 또 카스텔라노스하고 또 공격수 한 명이 부상이기 때문에 칸셀리엘이 이 두 명의 기존의 부상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상자들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칼리알리도 수비 쪽에 최근에 경고 누적에 뭐 미드필더의 부상에 공격의 벨로티는 또 워낙 부상당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도 임팩트로 보면 라치오가 좀 더 손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일단 라치오가 상성은 이제 칼리알리를 압도한단 말이죠. 홈에서 최근에 한 10몇 년 동안 진 적이 없습니다. 한 15년?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은데 무승부도 거의 없고, 뭐 최근에 이제 성적도 괜찮잖아요. 라치오 뭐 제노아전부터 시작해서 다득점도 하고, 아탈 원정 홈에서 유벤도 잡고, 피사 원정도 비기고 해서 지금 3경기 2승 3무 5경기 2승 3무입니다. 뭐 그에 반면에 이제 칼리알리는 홈에서 사스올로 뭐 볼로냐한테 치고 우디 엘라스 원정을 비기긴 했지만 지금의 라치오의 흐름을 잡기에는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 다만 칼리알리도 지금 원정에서는 3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 갈만하냐. 뭐 어제도 제가 뭐 인테르도 가고 랑스 뭐 릴 다 배당 낮은 거를 갔지만 추려서 간 거긴 해요. 근데 오늘은 뭐 추려봤자 4경기 중에 뭐 많이 추릴 수도 없을 뿐더러 라치오의 1.5 이하 배당은 사실 지금 라치오의 부상을 봤을 때는 갈만한 정도는 아닌데, 그때 유벤투스전도 그랬고 뭐 아탈란타 최근에 피사전까지 결국 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제 라치오의 이제 팬은 안 보는 입장인데, 요새 이제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칼리알리한테 선제골을 먹히거나 그러면은 혹여라도 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라치오는 냉정하게 배당 대비는 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모르겠어요. 칼리알리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뭐 상대적인 거긴 해요. 나폴리전은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뭐 레체나 우디네세,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팀들 상대로는 득점을 해서 라치오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치오 승무 사이드로 보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라치오 승 배당 대비 별로 안 좋아서 차라리 핸디 쪽을 뭐 노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난 토리노전처럼만 다득점이 안 나오면은 공격의 결장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차라리 언더를 노리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만에 하나 라치오가 못 이기는 경우를 생각했을 경우, 뭐 칼리알리가 선방을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칼리알리 프렌 쪽으로 갈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가 그래도 질 것 같진 않아요. 뭐 자칫하다가 비길 수는 있겠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 썬더랜드 에버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버튼보다 순위가 2배 이상 높죠. 7위. 그리고 최근 전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전적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자, 썬더랜드가 이제 득실도 더 괜찮고 에버튼보다, 특히 홈에서 무패입니다. 지금 3승 1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1승 3패로 원정 성적도 안 좋고 결장도 그렇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썬더랜드가 물론 에버튼도 없긴 합니다. 자, 지난번 첼시를 잡았습니다. 썬더랜드. 울버햄튼 잡으면서 이제 지금 연승 중이죠. 그리고 홈에서는 에스턴도 비겼고 브랜드포드전도 이겼고 특히 첫 경기 웨스트햄을 이긴 게 좀 크다고 보고 왜냐면 챔피언십에서 올라왔는데 첫 경기를 잡은 게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버니 원정은 지긴 했지만 그래서 에버튼이 못하진 않습니다. 에버튼도 홈에서 지난 토트넘한테 처음으로 졌으니까. 근데 지금 2경기 연속 득점이 없고 여전히 원정 성적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썬더랜드가 흐름상으로는 좋게 볼 수밖에 없다. 단순히 이제 첼시 원정을 운 좋게 이겼다기보다는 그 전에 울버햄튼도 그렇고 에스턴, 브랜드포드, 웨스트햄까지 결국 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에버튼이 잘한다고 하고 쉽게 안 진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2경기 무득점 상대적인 게 있겠죠. 맨시티랑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근데 토트넘한테 0대3은 좀 컸다고 봅니다. 리버풀 원정도 골을 넣었고 하긴 했는데 확실히 울버햄튼전 빼면은 원정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썬더랜드 승부에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썬더랜드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버튼도 보면은 3연패는 좀 빡세긴 하죠. 지난번도 리그컵 포함해서 리버풀 울버햄튼전 연패를 당했었는데 그 다음 웨스트햄 경기를 비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마저 지면은 3연패이기 때문에 만약에 3연패까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분들은 아마 무승부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썬더랜드는 홈에서 지금 무패라서 이것도 승무 쪽에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원래 아침 비중이 낮은데 아침이 뭔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지금 사스월로도 애매하고 라치오도 배당 대비 별로고 썬더랜드도 배당 놓고 갈만한데 무가 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오비에도 하고 오사수나 가도록 할게요. 자, 19위 오비에도 15위 오사수나인데 자, 오비에도하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승점이 3점 차입니다. 오늘 한 경기 이기면 오사수나하고 승점이 같아지지만 실점이 오사수나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득실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오사수나는 마이너스 한 자리, 오비에도는 마이너스 두 자리입니다. 마이너스 12. 그래서 오사수나도 홈에 비해 원정이 워낙 안 좋죠. 왜냐면 홈에선 그래도 승점을 10점 챙기고 있는데 원정 유일하게 승점이 없어요. 오사수나가 5패입니다. 5패 5경기 전패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비에도가 홈에서 1승을 하고 있어서 해볼만 하다. 다만 이제 미드필더나 공격에 한두 명 정도의 부상이 있고 최근에 그리고 오사수나는 수비랑 공격 한두 명 빼고는 여기는 이제 안테 부디미르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혼자 이제 4골을 넣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홈에서는 이제 워낙 성적이 좋지만 원정만 가면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5패인데 5패 같지 않은 5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AT, 베티스, 에스파뇰 이러다 보니 웬만큼은 좀 빡센 팀들이 많잖아요. 에스파뇰도 홈에서 잘하고 베티스도 잘하고 거기다 비아레알에 AT에 레알까지 하다 보면은 이길 확률이 안 보이죠. 근데 그런 팀들 상대로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레알 한 골 차. 비아레알도 선제골 넣었는데 이제 역전패를 당한 거고 퇴장. 그러니까 레알전도 퇴장이 있었고 비아레알전도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T전도 결국 0대1로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또 셀타비고전은 또 2대1에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고 해서 최근에 연패 중이고 원정 전패긴 하지만 오비에도가 이길 정도의 그 정도로 무난하게 이길 정도의 그런 오사수나는 아니다. 그리고
지난 지로나전을 제가 이제 막판에 좀 봤는데 지로나가 3대2로 이기다가 이제 막판에 골을 먹혔거든요. 물론 이제 오비에도 상대로 2대0으로 지다 3대2로 역전한 게 뭐 대단한 거긴 하지만 오비에도도 그 전에 경기들 보면 에스파뇰, 레반테 다 무득점이었고 바르샤전도 선제골을 넣었지만 결국 3실점을 했고 결국 이긴 거는 소시에다드 이제 1대0 승리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리그 초반에 소시에다드는 워낙 이제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비에도는 무득점 경기가 많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사수나도 원정 득점력이 워낙 적긴 하지만 상대적인 게 있어서 저는 그래도 홈이라서 오비에도를 더 줄 순 없고 예전에 2부에서는 17, 18년도에 뭐 2대1, 1대0으로 이기긴 했어요. 오사수나 상대로. 전적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전적은 뭐 그렇게까지 뭐 참고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사수나 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무에 좀 가깝긴 해요. 오사수나도 이제 이기진 못하더라도 무승부로 연패를 끊거나 오비에도도 최근에 홈에서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 지로나전 3골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오비에도도 최근에 홈에서는 득점이 저조했고 오사수나도 원정 득점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언더 쪽을 노리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언더 배당이 뭐 1.3 이랬으면 안 갔을 텐데 1.46이면은 그래도 가볼 만하다. 다만 오비에도가 지난번 다득점도 했었고 오사수나도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다득점 무승부도 두 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전 그냥 뭐 무승부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사수나도 원정에 승리를 가기엔 좀 빡세요. 그래서 그나마 오사수나를 조금 더 우세하다 보는 거지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할게요. 오늘 해축이 메인이지만 메인치고는 느낌이 오는 경기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고배당 위주로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아챔이 비중이 낮지만 뭔가 느낌은 아챔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선택사항이라서 오늘 조합을 짤 때 갑자기 1순위가 아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모르는 일이라서 일단 조합을 뭐 조금 오늘은 경기가 많지 않지만 좀 신중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늦지 않게 보내드리도록 하고 내일이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없어요. 아침도 그냥 느낌이 좋을 뿐이지 사실 비중이 높지 않고 그래서 내일 경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도 별로면 그 다음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아니면 또 유로파 컨퍼런스에 더 뭐 집중을 해도 되고 어쨌든 챔스나 유로파 컨퍼런스 뭐 이런 경기에 더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겠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